크로닝원에서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한 18살의 아르헨 로벤은 첫 번째 시즌인 0203 시즌 로벤은 33경기에 출전하여 핵심 선수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박지성과 이영표와 같이 한솥밥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12골을 넣으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던 로벤은 아약스와 우승 경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활약으로 캐주만과 PSV 올해의 선수로 공동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의 신인 선수상도 수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는 라이벌인 아약스한테 우승을 내주었기도 하였으며 이 이후로도 빅클럽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때 퍼거슨 감독은 로벤을 데려오기 위해 직접 올드 트래포드로 방문시키면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인트호벤은 제시한 금액이 내키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인 첼시가 접근하여 첼시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첼시로 이적한 로벤은 시작이 안 좋았으며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못 나오다가 10월 블랙번을 상대로 첼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복귀한 후로는 자로벤 우더프로 불리면서 윙을 박살내면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었고 11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리그 7골 9도움을 기록해 PFA 올해의 영플레이어 후보로도 올랐지만 웨인 루니한테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로벤은 잦은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결정하는 등 유리몸 기질을 보여주기 시작하였고, 그래도 늘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0506 시즌 리그 6골 3도움을 기록하며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2연패에 일조하였습니다. 이때 로벤은 셰븐첸코와 발레기 영입으로 전술로 인해 로벤이 벤치로 밀려났고 또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즌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로벤을 원했으며 35만 유로의 이적료로 3년간 잉글랜드 생활을 마치고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벤은 다소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왼쪽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른쪽 측면에서도 자주 뛰게 되었으며 로벤의 왼발 슛골의 빈도가 높아지며 레알의 공격을 이끄는 등 부동의 주전으로 첫 시즌에 리그 우승 28경기에 5골 4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첼시 시절과 같이 잦은 부상으로 결정하다가 주요 경기에서 활약하였고 8골 10도움으로 마쳤지만 팀은 3년 만에 무관으로 시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적 시장에는 카카, 호날두, 벤제마같이 최고 선수를 영입하고 있었고 같은 동료들이 떠나게 되면서 로벤도 이적 제의로 6일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흔들렸던 뮌헨은 로벤을 영입하면서 팀을 재정비했습니다. 로벤은 별도로 적응기간 없이 속도만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주력과 왼발 매크로 플레이는 막을 수 없었으며 이때부터 리베리와 함께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두인 루베리 라인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로벤의 부상으로 동시에 가동된 경기는 6경기였지만 따로따로 대활약을 보여주면서 챔스 16강 피오렌티나전, 8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탈락 직전까지 가는 위기 속에서 뮌헨은 4강 리옹을 격파하고 9년 만에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지만 인테르전 밀리토에게 두 골을 헌납하며 패배를 마주해야 했지만 리그에선 달랐습니다. 작년 볼프스부르크에게 우승을 내준 바이에른 뮌헨은 다시 분데스리가 정상의 자리로 리그 우승과 포칼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로벤의 스탯은 37경기, 23골 8도움, 이런 활약으로 독일 올해의 축구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로벤은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햄스트링 부상으로 우여곡절 끝에 최종 면단에 들었습니다. 16강전부터 선발로 출전을 해 왼발 매크로골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8강 브라질전에서도 스네이더의 골과 로벤의 도움으로 8강에 진출하여 우루과이전에서도 헤딩으로 추가골을 뽑아내며 네덜란드를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스페인의 뒷공간을 잘 노렸지만 월드컵 이후 로벤은 장기 부상으로 시즌 전반기를 날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리베리도 부상을 당하면서 팀은 9위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월부터 복귀를 한 로벤과 리베리는 부진하던 뮌헨을 3위까지 올려 시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 로벤의 성적은 18경기 13골 13도움을 하며 11-12 시즌 초에도 탈장 수술로 전반기를 대부분 결정하다가 후반기에 돌아와 챔스에서의 맹활약으로 1-2월 동안 이어졌던 부진을 만회하며 차츰 우승권에 근접했습니다. 8강 마르세유전, 4강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는 모두 골을 넣어 승부차기 끝에 레알을 제압하고 챔스 결승 진출을 하였지만 리그 우승을 건 도르트문트전에서는 첨공과 같은 페널티킥 실축을 하면서 리그 우승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챔스 결승에서는 전 소속 구단인 첼시를 상대하며 뮌헨은 페널티킥을 얻어내 로벤이 도르트문트전과 똑같은 방향으로 막혀 또 실축을 하였고 결국 승부차기 명단에서도 제외가 되어 바이에른 뮌헨은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은 리그 준우승, 포칼컵 준우승, 챔스 준우승과 같은 비극적이었던 시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다음 시즌 로벤은 부상으로 또 시즌 대부분을 후보로 보냈지만
후반기부터 포칼컵 8강 도르트문트전 상대로 결승골을 넣어 챔스 8강 유벤투스전부터 자리를 잡고 4강 진출에 기여를 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거듭된 부상으로 인해 예전보다 폭발력이 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는 평타 이상의 활약을 4경기 치러주고 있었습니다. 챔스 4강전 FC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1, 2차전 모두 골을 기록하여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결승에서는 도르트문트를 만나 1대1로 팽팽히 맞서던 상황에서 후반 44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비기어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네는 트래블을 달성하여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13-14 시즌부터는 펩 가르디올라가 미넨의 새 감독이 되자 패스를 중시하는 펩의 스타일과 게임 플레이 성향이 강한 로벤의 방출을 예상했지만 로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이전과는 달리 훌륭한 팀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넨의 승승장구를 이끈 건 다름 아닌 로벤 그 자체였고 포칼컵과 리그 우승 타이틀을 모두 차지했으며 로벤은 45경기 21골 1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주빌 예선부터 3골 1도움으로 놀라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16강 멕시코전에서도 결정적인 PK를 얻어 팀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4강 코스타리카전에서도 공격을 지휘하며 승부차기 두 번째 주자로 나와 골망을 갈라고 4강 아르헨티나전에서 승부차기 패배를 하여 떨어지게 되었지만 3, 4위전에서는 PK를 얻어내며 팀의 승리를 일조하여 3위로 월드컵을 마감했습니다. 로벤은 그야말로 슈퍼캐리하면서 올려보낸 활약으로 브론즈볼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발롱도르 순위는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4-15 시즌 부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만 13경기 10골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하면서 더 강력한 크랙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활약을 보여주면서 챔스 4강 과르디올라가 이끄는 바르셀로나를 만났지만 부상 여파로 인해 합산 스코어 5대3으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루벤에게는 매우 아쉽게 마무리된 시즌이지만 이때 루벤의 성적은 30경기 13골 9도움으로 이 이후로는 30대가 된 루벤은 부상이 더 심해지면서 15-16 시즌 22경기 7골 3도움 16-17 시즌에는 코반이나 더글라스 코스타에게 자리를 넘기주나 했으나 37경기 16골 9도움 분데스리가 5연패에 성공했으며 루벤 본인은 현역 통산 10번째 리그 우승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17-18 시즌에는 부상과 폼 저하로 34경기 7골 10도움 18-19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마지막 시즌이었지만 19경기 6골 2도움으로 현역으로 은퇴를 마무리하나 싶었지만 1년 뒤 자신의 첫 클럽인 후로닝건에서 복귀를 하였지만 경기는 많이 출전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은퇴를 선언하며 마무리했습니다.